간단하게 목차 먼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엑셀 기초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요 기능이랑 메뉴 사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 겁니다. 엑셀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수식이랑 함수 활용이죠. 요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매크로를 사용하는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 강의는 판매 활동을 하면서 그 DB를 편집할 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죠. 그런 엑셀을 저희가 자주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 기본적인 개념이 자리가 잡혀 있질 않아서 강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사가 알려준 수식이나 함수를 그대로 사용할 줄은 알지만 조금만 표의 모양이나 위치가 변경될 경우에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저희 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 강의를 듣고 너무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너무 쉬워서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건데 이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반 강의가 너무 다 아는 내용이고 쉽다 하시면은 나중에 후반부 강의를 들으시거나 혹은 이미 업로드되어 있는 예전 강의의 마지막 부분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엑셀 기초 및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1번에 보시면은 지금 셀, 행, 열, 시트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제가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어떤 개념인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보시면 처음 엑셀을 열었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네모칸들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 화면에서 엑셀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마다 양파에 비유를 해서 이 엑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예전에 양파 껍질을 얇게 벗겨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 세포 관찰 실험을 아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서 현미경으로 양파 껍질을 관찰을 하면은 요렇게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생긴 요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 하나하나를 양파 세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이해가 쉬우시겠죠? 그 세포를 영어로 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엑셀 하나하나 이 한 칸도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한 칸은 다 셀이라고 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셀들이 무수히 모여서 이렇게 한 장의 양파 껍질이 됐죠. 이 한 장의 양파 껍질을 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요걸 추가할 때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요거는 시트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어, 파일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시트가 여러 개 모이면 파일이 된다. 요거까지 네,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셀을 설명을 드렸고 시트 파일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시트에다가 상품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시트 지금 보고 있는 여기 이 셀이 어느 셀인지 바로 옆에서 보고 계시면은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게 편할 건데 아마 제가 전화로 설명을 한다든지 하면은 여기가 어느 위치인지를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각 요 셀마다 다 주소가 있습니다. 이 셀을 주소를 부르는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요렇게 ABCD로 알파벳으로 붙은 이름이 있고 왼쪽에 보시면 1번부터 이렇게 숫자로 붙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거로 우리는 셀의 이름을 나타낼 건데 요 위에 있는 알파벳으로 된 요거는 전체 긴 열을 의미를 하는데 이 하나하나의 열은 알파벳으로 이름을 짓고 왼쪽 요거는 행이라고 하죠. 이 가로줄. 이 행은 숫자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셀은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위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H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열은 H열이고 이쪽에 행을 보시면은 이 행은 14행입니다. 그래서 이 셀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알파벳 먼저 붙여서 H의 14 원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위치는 H14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셀과 행, 열, 그리고 시트, 파일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1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셀, 행, 열, 시트, 그리고 파일까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번에는 2번 수식과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식이라는 거는 1 더하기 2, 뭐 이런 것들 다 수식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숫자 말고도 우리가 문자를 붙인다던가 특정한 문자를 뽑아낸다던가 하는 모든 등호로 시작해서 엔터로 끝나는 것들을 다 수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수식 안에 함수도 포함되어 있고 함수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합계 구하는 함수, 평균 구하는 함수, 그리고 또 분단종 관리할 때 쓰는 브이로그업 함수 이런 것들 전부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함수는 함수명이 는 다음에 붙고 그 안에 인수가 들어가는데 인수라는 거는 이 함수를 결과값을 노출할 때 쓰는 입력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인수는 없는 것도 있고 한 개 혹은 여러 개인 함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까지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수식의 각 대신 셀의 위치를 입력하는 것이 참조라고 하는데 요거는 예제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보시면 제가 예제 3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판매가가 있고 배송비가 있죠. 이게 마켓에 보여지는 고객이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판매가 15,000원에 배송비 3,000원일 때 고객의 총 결제 금액은 금방 계산이 되죠. 1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던가 여러 개의 금액이 있다던가 했을 때 요거를 그냥 암산으로 한다든지 계산기를 두드리면 힘드니까 수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하는 방법은 아까 모든 수식은 는에서 시작하고 엔터로 끝난다고 했죠. 그래서 는 해서 15,000원 더하기 3,000원 해서 엔터를 치면은 결과가 18,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판매가가 올라서 16,500원이 되었다. 배송비가 2,800원으로 내렸다. 했을 경우에 요거를 구하려면 다시 여기다가 숫자를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3번에서 말씀드린 참조. 이 값이 아닌 이거의 위치를 서로 더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지우고 윤으로 시작해서 판매가가 적혀 있는 셀, 여기가 지금 제2의 5번 셀입니다. 요거는 방금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제2의 5번 셀 더하고 그다음에 배송비 K의 5번 셀이죠. 요거 선택하고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깜빡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19,300원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배송비가 오른다든지 혹은 판매가가 뭐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바뀐 입력값에 의해서 결과도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요거를 일단은 첫 번째 예제로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두 번째 예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들 요거 계산기 두드려서 많이 계산을 하시죠. 판매가에서 수수료를 빼서 수수료를 곱해서 총 마켓 수수료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이것도 한번 참조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마켓 수수료는 눈으로 시작해서 판매가 곱하기 수수료 13%면 원래 0.13을 곱하는데 뒤에 퍼센트가 붙어 있으면 굳이 0. 이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13%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M5 곱하기 N5 이렇게 되겠죠. 결과는 마켓 수수료가 3,250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산 금액은 판매가에서 수수료를 빼면 우리가 받는 정산 금액이 되겠죠. 요거는 는 판매가 위치 마이너스 마켓 수수료 위치 해서 엔터 하시면 25,000원에서 이만큼 수수료를 떼고 우리는 이만큼의 정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 수식이 들어간 거를 또 참조를 했는데도 예,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수수료가 인상되었다. 혹은 판매가가 인상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다 변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의 제일 좋은 장점이 이런 그 입력값의 변화로 인한 그 결과값의 변화,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이고, 이 계산기로 계산해도 되는데 굳이 엑셀을 어렵게 써야 하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이렇게 어렵더라도 나중에 사장님들께서 일일 업무일지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오늘 내가 몇 건을 팔았고, 총 수수료는 몇 프로인데, 정산 금액은 얼마고, 이런 것들 있죠. 내가 마진을 얼마 벌었는지, 이런 거 계산하실 때, 엑셀을 수식 활용을 할 줄 아시면은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3번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정산 금액,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요 합계를 구하려고 하면은, 원래라면 요거를 더하고 그 밑에도 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합계를 더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5개니까 금방 구할 수가 있지만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더하기가 아니라 합계 함수, sum이라는 합계 함수를 씁니다. 한번 sum을 써볼게요. sum이라고 치면은 네, 요거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넘버 1, 넘버 2 이렇게 쭉쭉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씩 클릭을 하거나 혹은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범위를 다 지정한 다음에 괄호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 이 5개의 합계가 이쪽으로 한 번에 구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편리하죠? 그리고 주문 건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문 건수는 개수를 세는 거라서 카운트 혹은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쓰는데 두 개의 차이는 일단은 공백이 없는 모든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의 개수를 구한다 할 때는 카운트 A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카운트랑 카운트 A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카운트 A하고 괄호를 열고 요 전체 선택한 다음에 괄호를 닫고 눌러보면 총 5개 주문 건수다 라고 나오죠. 이게 몇십 개, 몇백 개일 경우에는 오늘 내가 주문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인지 한 번에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수식을 구하는 방법, 참조를 하는 법, 그리고 주요 함수를 쓰는 법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가 볼게요. 네, 1, 2, 3번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